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집중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사업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드릴 그 이야기들에 굉장히 적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집중도가 높아서 안 웃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느라고. 일단은 하우투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뭐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게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라고. 네.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빠르게 거머쥘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커요. 보면 음주 강무 다 좋아하시죠? 즐기시죠? 연말 연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즐기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18번 다 가지고 계시죠? 좋아하는 노래. 이 18번의 의미가 이런 거래요.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해야 듣고. 제가 어제 이제 지방 일정을 하고 어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이제 저희 스폰서인 김한준 사장님하고 같이 일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세미나에서 성공 스토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거에서 마지막 그 영상에서 노래가 노래 한 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그 일정을 하면서 차량 이동을 하고 하면서 저희 이제 김한준 사장님이 이 노래가 그 노래였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듣더라고요. 와, 노래 진짜 좋다. 한 번만 더 들어봐. 와, 노래 진짜 좋아. 한 번만 더 들어봐. 너무 좋다. 3일 내내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노래를 틀으래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가사를. 듣는 걸 반복하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가사를 외우게 된다니까요. 지금 노래가 한 곡 나올 거예요. 제가 되게 우연치 않게 들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 노래예요. 많이 아시죠, 이 노래? 모르시나요? 이적이 거짓말이라는 노래예요. 보면 가사가 꽤 슬퍼요. 연인이 헤어져가지고 제 얘기가 안 들리죠? 이 연인이 헤어져가지고 어찌됐던 그 내용 같아요. 남겨진 한쪽.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80년생이거든요. 올해 딱 40살이 됐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때 80년대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솜사탕 사주고 뭐 풍선 사주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잠깐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남겨두고 돌아오지 않고, 가사 내용이 되게 잘 맞아요. 전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헤어진 연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버려진 아이에 대한. 근데 이 앨범의 커버를 보면요, 이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기견. 그 이적 씨가 곡을 쓸 때 이런 마음으로 썼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진 마음.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 노래를 처음에 그냥 우연찮게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의 감성, 그리고 작자가 어떤 마음으로 곡을 썼는지까지 알아버렸어요. 듣는 거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학교 볼게요, 선생님, 학교. 1등하는 친구하고 꼴등하는 친구. 보통 보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런 식이죠. 선생님한테 과목에 그리고 그 시간에 엄청난 집중들을 해요. 근데 꼴등, 하위권 어때요? 맨날 잠깐이죠. 저 어렸을 때는 만화책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잠은 안 잤어요. 만화책 많이 보고요, 딴짓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뭔지 아세요? 이거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체크노트가 없으면 그려. 예.
그냥 막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자대고 그리는, 저는 자대고 그리는 성격이었어요. 막 그려가지고 이거 딱 이렇게 오목 두고 옆에 친구랑 계속 뭐 빙고하고 이런 거요. 딴짓 진짜 많이 해요. 공부 시간에. 저기 그림 보면 지금 딱 걸렸어요. 파란색이 432 이렇게 432 딱 걸렸지 지금. 계속 저런 걸 하다 보니까 수업에는 전혀 집중 못해요. 재밌는 건요,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시간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꼴등하고 1등이 나눠지죠.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끔씩 물어봤어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 재수없는 얘기.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했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그걸 놓치지 않았는데, 졸려도 끝까지 버티려고 정말 집중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들밖에 안 돌아와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어땠어요? 웃기고 있네. 분명히 엄청난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고유하게 무슨 과외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우리 사업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을 거머쥘 수 있어요? 시스템에 조인되면 돼요, 자연히. 내가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하면 됩니다 라는 뻔뻔히 얘기를 해드리면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형제라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이아몬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만큼 집중을 했는지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에이스가 나왔나 보다, 괴물이 하나 나왔나 보다, 아 진짜 좋겠다, 나는 그런 괴물 언제 들어오나, 이런 편법 꼼수를 진짜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보면 그 재수없는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작년에 봤던 기사예요. 서울 중동고에 있는 황용아 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오로지 학교 공부요. 별명이 공교육의 희망이랍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벼락치기라거나 날을 세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했을 뿐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가 공부한 시간이 7,445시간이에요. 와, 나오죠? 무슨 의미냐면요,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면 저 수치가 나와요. 그걸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시간들을 전부 다 매일 체크를 했대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대요. 사교육 한 번 없이 그냥 전교일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사로 나왔어요. 재밌는 건요, 이 친구는요, 수업 시간이 절대 줄지 않는데요. 무조건 버틴대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속기 노트를 준비해서 막 필기를 한대요. 그거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그 노트를 들여다보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건 쟤밖에 없어요. 주변에서는 못 알아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뭘 한대요? 과목당 최소 4번씩 다시 예습하고 복습한대요. 사교육 한 번 없이 자기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래요. 자기의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 그게 자기를 1등으로 만든 결과물이래요. 아마 올해 대학생이 됐을 겁니다. 어딜 갔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반복한다. 그럼 볼게요. 우리 사업 안에서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 많은 분들이 그래요. 플랜이 원체 심플하다 보니까 몇 번 들으면 다 알아요. 직급자가 되면 될수록 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액티브부터 마지막 크라운 로열 직급까지 모두 다 듣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직급을 넘어서면요, 더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중간에 걸쳐져 있으면요,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플래티넘, 루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가끔씩 강의 듣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근데 그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예비분이 왔거나 신규가 있거나. 그래서 그분의 자리를 같이 맡아주면서 그 옆에서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똑같이 그 1시간이란 시간을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분은 이런 행동을 해요.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면서요, 이 예비가 신규가 지금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앞에서 하는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난 다 아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비분이나 신규분의 뚜껑이 날아가길 굉장히 기대해요. 이 사업은 누군가의 뚜껑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뚜껑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지속성과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옆 사람이 빨리 뚜껑 날라갔으면 아, 이 사람 아까 화장실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나가면 어떡하지? 행여나 이분이 일어나서 나가면요, 난리 나요. 톡으로 앉아가지고 나갔으니까 밖에 있는 파트너한테 그분 꼭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나는 앉아서 듣고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을 계속 경험해요. 이분이 뚜껑 날아가기 기대하는 거죠. 내가 예비분을 초대했어요. 난 실버예요. 내 친구예요. 나는 앞에서 들리는 하고 있는 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 친구가 빨리 뚜껑이 날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신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최용진이 지금 이 하우트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등록하고 움직이지 않던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최용진이 진짜 제대로 해갖고 이 사람 지금 뚜껑 날려야 되는데 나는 안 들려. 이 친구 오로지 여쭤볼게요. 그 친구한테 저 김한준 사장님 목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름 적은 또 처음이라서, 네. 근데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당황하진 않았는데 까먹었어요. 이 듣는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봐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사람에게 뚜껑이 날아가길 기대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이 사람이 뚜껑 날아가고 이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처럼이라면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이분도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강의에 본인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옆 사람이 뚜껑 날아가길 기대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여쭤볼게요. 내가 소중한 지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때 팩 하나 팔려는 목적으로 전달하신 사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손 들면 이상한 거예요. 같이 함께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전달했다고요. 근데 내 기대치는 여기에 쏠려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초대한 누군가를 성공시키기보다 이 사람이 잘해서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어떠냐에 따라 내가 초대한 이 사람도 바뀌게 되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건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사. 정확하게 그 안에서 교육의 틀을 만들어서 그걸 구축해놓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요. 누군가들이 뭘 봐요? 비전을 본다는 거죠. 왜요? 그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비전 제시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듣는 거에 대한 집중도를 굉장히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에 모여서 얘기 듣고 전부 다 뭐 세뇌시키려고. 맞아요. 세뇌시키려는 거. 전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세뇌가 나쁜가요? 라고 물어봐요.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본인의 아이가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지. 틀린가요? 모든 조직과 단체 그리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사장님, 이 세뇌 프로그램이 같이 발동돼요. 아이들 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한 곳에 모아놓고 선생님 한 명이 뭐 하죠? 공부 잘해야 된다고.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 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스펙 쌓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니까.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세뇌라는 걸 단어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요, 그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장님들이요, 주관적이고 그리고 또 되게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적어도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나쁘지 않네, 내가 알던 거랑 좀 거리가 머네, 다단계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 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졌을 때요, 내가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제품을 애용하고
카톡방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센터에 와서 강의들 집중하고 세미나장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성공자들을 또 바라봐보고 그러면서 내가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가 시작돼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한다고요. 정해져 있는 시스템, 대외적인 이 큰 틀 안에서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 황용화 군이 그랬던 것처럼. 계기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계기는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확신이 아주 커질 거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공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확신을 통해서 더 내가 이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성공을 거머쥔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안에서 성공자라고 불리우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꼴등 분명히 있어요. 상위권보다 하위권이 더 많아요. 이 사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자보다 성공을 그렇게 원하는 성공을 거머쥐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집중이라는 걸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간이요. 내가 어차피 투자한 시간을 왜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이 시간을 세미나에서 지금 4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고 이 안에서 그걸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집중하면서요, 노트에다 필기해가면서 그 포인트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계속 핸드폰 보고요, 카톡 하고요,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고요, 쉬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장님. 도구. 이게 성공을 무조건 만들어줄 겁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이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운용하느냐. 운용하기 시작하면요,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운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들이 나를 리더라고 얘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할 거고요. 수많은 스폰서들이 나를 이끌려고 할 거예요. 왜요?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리더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안에서 시간 투자를 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든 순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방식을 알려주죠.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유를 통해서 성공을 거머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사장님들도 되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 백종원 씨 많이 아시죠? 근데 이 백종원 씨가 공유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뭐 쿡방 뭐 이런 거 먹방 되게 많죠. 이런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노하우나 스킬, 그런 것들을,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백종원 씨가 거의 스타트예요. 처음에 저는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외식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주방에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소스를 개발하고. 근데 이 백종원 씨가 TV에 이렇게 출연할 때 저한테는 백종원 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유진 남편. 네, 소유진 남편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업체에서는 난리들이 난 거죠. 그 외식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셰프들. 원래 이 레시피 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한 300에서 500가지의 레시피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거의 금기라는 거죠. 안 풀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직원으로 제 밑에서 뭐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고생한 친구들 아니면 레시피 함부로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한테 전부 다 까발리는 거예요. 네, 전부 다. 그것도 아주 쉽게. 종이컵으로, 종이컵 하나, 설탕 하나, 고춧가루 반,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다 풀어버린 거죠. 그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백종원 씨가요, 그냥 소유진 남편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유진 씨가 남편 진짜 잘 만났네. 전 이런 생각 들어요. 그 공유를 통해서 자신의 노하우나 스킬들을 전부 다 공유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큰 유명세를 탔고, 그러면서 본인이
만들어낸 그 프랜차이즈들 있죠.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사실 백종원 씨가. 근데 그 중에서 뜬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백다방이 있죠, 사장님. 백다방이 뜬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스 2006이에요. 2006년도에 나온 거예요. 10년이 넘어서 그게 떠버린 거예요. 백종원 씨의 유명세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서 그게 일어난 거죠. 요즘에 그런 것도 되게 많지 않나요? 유튜브 보면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거의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들이 방송 수익, 그런 뭐 자기들이 방송을 하면서 얻어간 수익, 혼자서 방송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뭐 욕도 하고 막 먹을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들이 광고 수익으로 얻어가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현대사회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구축된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집중을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공유하기 시작하면, 사장님들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들의 스폰서들, 그 리더들, 항상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고 무언가를 알려주고 같이 뛰고 함께하고 이런 강의 무대에 올라올 때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들이요, 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그렇게 준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깨 무겁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강의를 만들어서 이 무대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죠. 공유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안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있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이 아니신 형제 사장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도 공유하죠. 왜요? 그걸 통해서 저라는 사람의 이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최초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돌격대장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돌격대장이라는 이미지를 제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조금 되게 손발 오그라드는 단어긴 한데 처음에 카톡방에서 저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알리고 싶었거든요. 마케터니까 나 자신도 브랜딩하지 못하는데 뭘 광고하겠냐 이런 의미로 저를 되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최용진은 너무 밋밋하니까 돌격대장이라는 걸 제 스스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저를 프로모팅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고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래 사실 돌격대장이라는 게 초등학생들도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불려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온 거죠. 제2의 돌격대장 해가지고. 그럼 그분 뭐예요? 아류. 짝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격대장으로 성공을 거두려면요, 최소한 제가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더 해야 되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시켰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레시피에 뭔가를 쳐보면 무조건 올라와요. 웬만한 메뉴들은 다 백종원 뭐 김치찌개, 백종원 뭐 김치전 뭐 이런 것부터 다 올라와요, 다. 이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집중하고 내가 배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공유시켜주는 거. 네. 근데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나로부터 2줄, 나와 같은 사람 2명이 나타나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는 해요. 많이. 근데 나와 똑같다는 게 문제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버리니까 나와 똑같겠죠. 언제나 마찬가지죠. 신규 예비를 초대하고 이분이 또 날라가기. 여기에서도 신규 예비, 여기서도 신규 예비. 계속해서 그것만 진행되니까 성공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요. 시크릿을 하던 안 하던 성공을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도. 근데 시크릿이라는 도구는 받아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가이드들은 스폰서들이죠. 그 스폰서들이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리딩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큰 성공 포인트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훈련을 반복해요. 이걸 꾸준히 해내신 누군가들이 또다시 리더 소리를 듣고 성공을 거머쥐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도구는 분명히 바꿔드신 거 맞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사장님이 선택할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 오늘 세미나 내용들을 토대로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한번 해보신다면 분명히 선택하실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니까. 전에
우리 사업 성공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필드. 네. 이런 얘기 해볼까요?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전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필드 활동만으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성공자들은 지금도 필드에 있습니다. 네. 필드 활동이 점점 멀어지는 걸 많이 봐요. 그걸 우리는 시스템에 젖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만 뭐 메인데이에만 집중하고 세미나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필드 활동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필드는 어디죠? 뭐 사무직이면 사무실이겠죠. 영업직이면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영업을 하는 일이 필드 활동일 거예요. 집에서 계속해서 뒹군다고 월급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학교에서는요. 교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집중을 해야 내가 원하는 뭐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뒹군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금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15분? 정각까지 15분 남았어요.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근데. 되게 빨리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Gotta believe. Alright? You got a dream, you gotta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na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He told me that he'd seen the dailies and that I was never going to make it in the business. We went and talked to the venture capitalists, and none of them would give us any money. One of them referred to me as a renegade from the human race. I had failed on an epic scale.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You might never fail on the scale I did, but some failure in life is inevitable.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unless you live so cautiously that you might as well not have lived at all, in which case you fail by default. Please do not be cynical.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이 영상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영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 모두 다 성공자. 예,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공자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들이 본인들이 그 성공을 보든 그 일 안에서 그걸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너랑 안 어울린다고. 비틀즈한테 그 제작사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 안에서. 너희들은 쇼음반 업계에서 절대로 성공 못 한다고. 근데 어떤 그룹이 돼버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저 어렸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에 방송 프로그램,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처음 나와서 그렇게 그 나나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는데, 그때 심사를 보던 분이 그 SM 엔터테이너의 이수만 씨예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수만은. 근데 서태지 아이들 어떻게 됐냐고요. 똑같아요. 이 앞자리에 나와 계신, 지금 앉아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사님들 성공자입니다. 시크릿 안에서. 근데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네트워크 초심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해본 적 없습니다. 이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류승찬 사장님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하자고 했더니 너나 하라 그래서 나만 했다고. 네. 나만 했더니 나만 성공해버렸어요. 그 성공을 못한, 그때 같이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요, 되게 부러워 죽겠죠. 지금 한 4년 지났더니. 사장님들도 같은 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같이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너는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원래 하던 거나 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공은 없어요, 사장님. 노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요, 치킨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를 가려면요, 진짜 잠 안 자고 먹을 거 줄여 가면서 정말 시간 투자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해야 서울대 갈 수 있고요. 어떠한 분야에서 그게 시크릿이든 아니든 그 안에서 성공을 거머쥐려면요, 정말 꾸준한 반복, 그리고 그 시간 투자에 의해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습니다. 많이 보신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있죠?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달인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한 3개월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보통 10년, 15년, 20년입니다. 우리 사업은요? 우리 사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고요. 한순간에 인생이 변하지는 않지만 방향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만요? 아니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들 혹은 내 주변 지인들 모두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를 놓고 누군가는 정말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이 성공을 거머쥐었고요. 누군가는 그걸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그냥 흐지부지한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쉽다라고는 얘기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어렵다고도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점을 갖다. 월 1억. 쉽다라고 얘기 안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월 1억을 벌 수 있는 것. 우리가 원래 밖에서 일할 때 나 혼자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도 진짜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 안에서는요, 월 1억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도 않다? 이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는 한 달에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2,000을 벌든 내가 혼자 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 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요,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두가 서로를 밀고 당기고 도우면서 이 팀 비즈니스가 진행되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최초에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파트너의 도움도 스폰서의 도움도 받지 못할 거예요. 내 힘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들어가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이요, 파트너의 도움,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시크릿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그저 그런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흔하게 다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진행하던 제가 하우트는 우리 뭐 단톡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뭐 시스템에 참석할 때는 뭐 센터에서 어떤 것들, 그리고 세미나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자기 개발 왜 해야 되고, 제품은 뭐 에어,
그냥 쓰는 거, 사업자라면 제품이 좋아서 그냥 쓰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왜냐면 우리는 매번 씻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Y시크릿, 그리고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 이 세 가지에서 이 사업의 팩트는 다 보셨어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사업에 집중하느냐가 그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정답이 존재하진 않지만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방법은 사장님들 각자 마음속에 있을 거고요. 사장님들이 그 결단을 하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좋나요? 되게 일찍 끝나서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올해 2019년 정말 제대로 집중하셔서요. 내 사업이라 인정하고 내가 성공한다. 내가 성공하면 적어도 내 파트너 2명은 무조건 함께 성공하고 우리 스폰서가 성공한다. 그걸 정확하게 새기시고 사업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강의 있었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최영진 사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